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하나오션 일봉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요,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그동안 잘 올라왔습니다. 12만 3,200원인가요? 찍고 살짝 누리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20일 깼다 올라왔는데 이번에도 20일을 깨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조방원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여러분 7월달부터 조선 방산 원전 일부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방원이란 신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올랐다는 얘기인데 왜 주식을 파느냐? 더 갈 것 같은데 펀드는 여러분 펀드 매니저가 1년 동안 계약하면서 비중을 먼저 정합니다. 일정 비중을 정하거든요. 그러면 조방원으로 샀다면 당연히 이 비중을 넘어갑니다. 근데 과도한 비중은 리스크를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량을 다 한꺼번에 다 때리는 건 아닙니다. 7월 초부터 일부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를 샀을까요? 바로 이게 관건입니다. 9월 달부터 여러분 화두가 될 게 있죠. 9월 16, 17 미국에서 연준에서 FOMC가 열립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트럼프의 압력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국의 금리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롬 파웰도 연준 의장도 이미 금리 인하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큰 손들 미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원전 처분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를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나오션 더 갈 수 있습니다. 워낙 좋고 MRO, 유지보수, 그 다음에 뭐 마스가 온갖 좋은 얘기 다 나오고 있죠. 근데 선행한 거 아닙니까?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차트를 보시면요. 하나오션이 많이 오른 게 주봉으로 보면은요. 올해만 350%, 4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별 큰 조정 없이 갔어요. 지난번에 산업은행 블록딜 할 때도 횡보 구간만 만들다가 바로 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부담이 좀 슬슬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주식이 단순히 수치만으로 가는 게 아니죠.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 실적에 비해서. 바로 이겁니다. 200조짜리 펀드도 만들었잖아요, 마스가.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한테 윈윈이 될지, 미국과 한국과 미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 얘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수혜를 보는 섹터는 따로 있죠. IT와 바이오와 중소형주입니다. R&D 투자가 많은 기업들, 금리 비용 부담이 큰 기업들,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선 방산 원전도 더 갈 수 있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IT와 바이오와 중소형주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라든지 반도체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방원이 키를 쥐고 있지만 슬슬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이죠.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매기가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월 11일 날 선물 옵션 만기, 그 다음에 9월 16부터 17까지 FOMC, 9월 중순 이후 시장이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 하나오션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더 사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오션 요즘에 어땠는지.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다고 완전히 매도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단계가 있는데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 지금은 저가 매수 단계입니다. 물량을 조금씩 밑에서 떨어지는 걸 받고 있어요. 공격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격 부담에 대한 그것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개인들의 레버리지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오션 워낙 공매도도 많은 종목입니다. 최근에 대차장과 많이 줄긴 했지만 조선주 중에서도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요,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은 아직 1단계 저가 매수 단계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세 번째 공매도였다가 쇼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어떤 식으로든 간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먼저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오션 얼마 전에 여러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락이 나온 적 한 번 있죠.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방원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원전에 51,100원까지 갔습니다. 6만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인만 털렸습니다. 왜?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을 많이 했거든요. 원전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주 중에서는 하나오션이 신용이나 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털렸다는 얘기입니다. 뭐 재수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많이 올라간 종목들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오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도치 않게 갑자기 급락이 났다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거꾸로 급등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수급장으로 공매도, 신용융자, 담보대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등락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오션 지금 살짝 기로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하나오션이 하나오션 HD현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죠. 뭐 52번째 주로 편입시켰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가. 60조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잠수함 하나오션과 HD현대가 그 사업에 뛰어들었고 이제 결선까지 갔다. 만약에 이거까지 수주한다면 다시 한번 잭팟이 터지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새로운 수주가 터진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요, 실적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수주가 터져야 돼요. 실적에 비해서 수주에 비해서 주가 너무 많이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으려면은 폭발적인 수주가 터지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캐나다 수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에다가 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방문했죠. 여기가 바로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인데 유명한 조선소입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생태계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게 마스가 아닙니까?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거점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거죠. 미국 진출을 위해서. 그 다음에 200조짜리 펀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펀딩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운영할 거냐? 어떻게 해서 한국과 미국이 윈윈이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국만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군함 생산 라이센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럼프가 MRO를 요청했잖아요. 유지 보수. 조선업이 쇠퇴하니까 해군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배도 못 만들고 유지 보수가 안 돼. 1600조짜리 시장입니다. 거기다 군함 생산도 합니다. 미국에서 법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반기에만 6천억 이상 남겼다. 하반기에 더 벌어야 되겠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나오는데 그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천 NCC, 이게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일단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긴 했거든요. 하나솔루션과 DLES인가요? 합작해서 만든 기업입니다. NCC, 여천 NCC. 결국 하나그룹과 대림이 투자를 한 건데 이게 부도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모기업이죠. 3천억을 베팅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부도위기가.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하나의 손자회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솔루션의 자회사,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그룹 주식들 안 그래도 지금 살짝 불안한데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천 NCC 문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한 번 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먼저 하나솔루션, 하나오션, 먼저 하나솔루션과 하나오션과 HD현대 잠수함 사업이죠. 캐나다 60조짜리 사업입니다. 두 번째, 필리 7천만 달러 투자하겠다.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미국에 진출하겠다. 세 번째, 200조짜리 펀드 만든 거, 이것도 강론이 중요합니다. 투자하겠다는 거 말고 윈윈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군함, 미국 해군의 배를 한국에서 만듭니다. 군함 생산 라이센스. 그리고 상반기에 번 돈만 6천억인데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천 NCC 문제, 이 6번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합니다. 석유화학 쪽이 지금 난리거든요.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국의 공급 과잉, 저가 공세 때문에 망하기 직전입니다. NCC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3천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추가 베팅 얘기 나온다? 이거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갖고 있는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죠. 문제라기보다 변수입니다. 산업은행의 블록딜입니다. 4월달인가 5월달에 5% 팔았죠. 이제 아직 19%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이 물량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정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올해만큼 조선주 팔기 좋은 시기가 있겠습니까? 올해만 하나오션이 400% 가까이 올랐어요. 이 블록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PB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이 산업은행의 블록딜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넘길 것인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보고서인데, 이거에 따라 제가 이미 대응 전략 자료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 차트를 보시면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의 블록딜 나왔을 때 장대 음봉 나왔다가 여기가 끝이라 그랬는데 뚫고 올라왔죠. 여기서 다시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인데요. 10만원대에서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이게 올라간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조정 없이 그냥 갔어요. 20일에 완벽하게 지키면서. 이게 올라간 게 외국인도 물론 매수했습니다. 1단계.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됐고 공매도까지 개입이 됐습니다. 공매도 했다가 올라가니까 숏 커버하다 스퀴즈가 바뀐 거죠. 이 스퀴즈가 나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이번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영향이 컸었는데, 예전에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2023년에 주가가 급등 나왔다 급락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했습니다. 환매수하다가 주식이 올라가니까 스퀴즈를 바꿨어요. 300% 올랐다 급락합니다. 이런 현상이 하나오션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추세가 하락하는 추세였긴 했지만 하나오션도 상반기에 올라오면서 큰 조정 없었습니다. 스퀴즈가 나온다면 한 번 더 올렸다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이 크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월봉이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2만원대 3만원대 박스였어요. 4, 5년 이상 박스가 뚫리면 멀리 간다는 거 이번에 보여줬죠.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매집 기간 3, 4년 이상 됩니다. 3년에서 4년 매집했는데 이거 몇 배 올랐습니까? 이제 9배, 10배 정도 올랐나요?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상에서 올라갑니다.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특히 상반기에만 엄청나게 갔다는 겁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정 없이 그냥 간다면 나중에 팔기에조차 없이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이 박 대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전략. 얘들의 매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여긴데 3단계 정도 가면 그때는 팔아도 됩니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기술적 신호와 패턴. 그리고 4년의 블록딜 전략. 누구한테 얼마에 넘길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참고해서 박 대표가 하나오션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오션 산업은행 추가 블록딜 관련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안에 시나리오 타점이 들어있고요. 신호를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010-3158-8575 오션하고 알로 보내신 리포터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도 만들었습니다. 같이 대응하시라고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하나오션 관련 속보, 이슈,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여기서 하나오션 관련 모든 이슈가 나올 예정인데 새로 만든 방입니다. 하나오션 관련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리포트, 그리고 최근에 하나오션이 주가가 살짝 불안해지면서 문자 신호로 타점을 받고 싶다는 분이 많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LS셀렉트를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샘플이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요. 이렇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SMS를 통해서 문자 신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션이라 보내시면 제가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문자 신호, 리포트까지.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입니다. 금리나 수혜주를 벌써 제가 소팅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업종별 영향 분석, 최대 수혜업종과 섹터, 그리고 수혜 핵심 중소형주들, 탑픽 종목, 매매 타점까지. 어떤 종목이 간다 그랬죠? 제가 아까 금리 인하가 되면 IT나 바이오, 중소형주입니다. 특히 중소형주들 대박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물론 조방원도 더 갈 수 있겠지만 이미 기관과 외국인들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와서 5천억을 베팅했는데 그들이 산 종목 중에 조방원은 없습니다. 아예 금리나 수혜주 쪽으로 베팅을 했어요. 하느냐 마느냐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9월 16, 17일 날 했을 때 그때 이미 주가가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미리 베팅해야 됩니다. 010 3158 8575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한 달, 3주, 2주 먼저 받으면 더 대박이 납니다. 여러분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타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금리 보내시면 올해 대박이 날 금리나 수혜주들 미리 여러분 선침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션하고 알려 보내시면 리포트입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블록딜 전략을 짜놨죠. 산업은행에. 두 번째, 구독자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에 입장시켜드리고, 오션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오션이 여러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조선주입니다. 그쵸?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재료가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주식은 처음에 여러분 이슈가 터집니다. MRO, 그 다음에 마스가, 거기다가 수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공매도까지 개입이 됐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중요해집니다. 지금은 심리적인 측면이죠. 개인의 심리는 두 개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포모, 기대감이죠. 쫓아가는 거고 쫓아가서 파는 겁니다. 이건 쫓아가 사는 거고, 뭐 지금까지 봐서는 포모의 구간이죠. 쫓아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늘어났겠죠. 근데 일봉으로 보면은요 이게 살짝 불안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박스 구간이었죠. 뭐 이때도 많이 오른 상태긴 했는데 살짝 피오와 포모 중간 정도 가 있다가 다시 뚫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피오에서 포모로 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시 급락이 나온다면 많이 올라갈수록 불안한 거 아닙니까? 다시 피오로 바뀝니다.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쫓겨서 물량이 털리게 된다는 얘기죠. 개미 털기,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겁나니까. 털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세력들이 움직일 때, 기관들, 외국인들이 움직일 때, 이런 내용들이 리포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 기술적 신호와 패턴을 포착하는 방법, 그리고 블록딜 전략에 따라 최종 목표가, 타점 이런 거 넣어놨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아울러서 매매하실 때 타점에 대해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오션이라 보내시면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변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조방원만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오션을 다 팔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비중을 줄여서 기관 애호긴처럼 50% 30%라도 줄여서 실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IT, 바이오, 중소형주들 막연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 리포트 하는 종목들 확인하시면 돼요. 금리 부담이 큰 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 CB나 유상증자, 채권 발행을 많이 했던 기업 중에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소팅해놨습니다. 금리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하나오션들을 매매하시고요. 금리 관련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리 선침해 하셔야 돼요. 이미 얘기가 나와서 설왕설래 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9월 지나서 진짜 이래 내린다더라, 0.5 내린다더라, 0.25 내린다더라, 이 얘기 나올 때는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니 많이 할 때 내릴까 안 내릴까,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금리 보내시면 보내드리니까 종목 리포트와 함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나오션 여러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대응이 어렵죠. 올라갈수록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들, 그들의 전략이 아직은 매도로 완전히 바뀌진 않았다는 겁니다. 물량을 많이 정리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저가 매수 단계라서 그래요. 이게 2단계 구간 매수로 가잖아요.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고 3단계 호가 매수, 4단계 시장가, 이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정리하시면 돼요. 아직은 여기라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박 대표가 만든 리포트 안에 시나리오 타점 확인해 보시고 텔레그램 방에서 있으면 실시간으로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오션 문자 신호 드린다고 했죠. 박 대표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화면과 동시에 금리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